네, 한 기자, 우리 국민이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이 통계를 담은 자료가 나왔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인데요.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낮아졌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이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 내 소득 얼마에 어느 정도 만족하냐를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삶의 만족도는 2013년 5.7점에서 계속 상승해서 2018년에 6.1점까지 올랐다가 2019년 6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이 코로나 시기 때 우리 다 힘들었잖아요. 이 시기에 지속해서 점수가 보합 상승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뭔가 허무감이 몰려왔을까요? 2023년에 4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가족관계 만족도도 2022년에 64.5%에서 2023년 63.5%로 떨어졌고요. 대인 신뢰도 역시 54.6%였던 게 52.7%로, 기관 신뢰도 또한 이 52.8%에서 51.1%로 하락했습니다. 여가 시간도 줄었는데요. 4.2시간에서 4.1시간이 됐습니다. 반면 이 개선된 부분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고용률이나 이 대학 졸업자 취업률, 사회단체 참여율 지표는 2022년보다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삶의 만족도 6.4점이라는 게요. 이게 딱 감이 오지는 않는데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선 얼마나 높은 수치입니까? 네, 뭐 중간인 5점 넘었으니까 무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아닙니다. 사실 좀 이 이모티콘처럼 우울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2021년부터 2023년에 6.06점으로 OECD 평균보다 0.63점 낮습니다. 38개국 중에 이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밀려나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낮은 데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이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라고 이게 듣고 배워왔는데 그것과 상당히 상반되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삶의 만족도는 애석하게도 이렇게 돈이 떨어지죠. 모두 이 돈에 달렸다는 겁니다. 즉 소득 수준별로 삶의 만족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평균보다 0.7점 낮았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6.1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구는 6.2점이었고요. 반면에 소득이 600만 원 이상 가구의 만족도는 6.6점으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도 높아지는 모습이죠. 행복은 소득순이다라고 말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연령별 만족도는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이 40대 분들 지금 많이 보고 계시죠? 6.6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20대와 30대가 그것보다 살짝 낮은 6.5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 고령층으로 가면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졌는데요. 50대는 6.4, 60대 이상은 6.2를 기록했습니다. 소득도 낮아지고 특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인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 이 부분은 저희가 아픈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이 9년 만에 최대 수준이 나왔다고요? 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7.3명으로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2022년 25.2명에서 2명 가까이나 는 건데요. 자살률은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서 2017년 24.3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23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인 겁니다. 한국 자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연령대인데요. 2017년 이후 10대부터 30대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사망 원인 1위가 모두 자살입니다. 제가 이 아침부터 이 얘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 들고 나왔는데요. 사회 문제에 대해 모두가 마주하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짚어봤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재기하기 힘든 사회 속에서 이 포용적인 사회 보장과 자살 예방 정책으로 기회를 보장해야겠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안타까운 지표는 자살률입니다. 통계청은 2023년 전체 자살자 수는 13,97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보다 10만 명당 2.1명이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14년의 27.3을 9년 만에 다시 따라잡았고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총기 사고가 잦은 미국의 총기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3.8명으로 한국의 자살은 미국의 총기 사망보다 더 큰 사망 원인인 셈입니다. OECD가 집계한 회원국들의 자살률을 비교하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 이어 리투아니아가 18.5명, 슬로베니아 15.7명, 일본 15.6명 순이었지만 이들 국가는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남녀 모두 자살률이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남자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8.3명으로 여자의 16.5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남자의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해서 50대 남성의 자살률은 47.5명, 70대 남성의 자살률은 63.9명, 80세 이상 남성의 경우 115.8명에 이릅니다. 여성의 경우 연령별 자살률의 차이가 적었지만 80세 이상 여성의 자살률이 29.6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남녀를 합친 노인 평균 자살률은 70대가 39명, 80세 이상에서는 5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은 서로 관계가 있고 특히 사회의 급격한 변동이나 불안정성이 증가했을 때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출생률을 높이려 애쓰는 것만큼이나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구조적 해법을 시급히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